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병익입니다. 민주주의의 꽃, 지역의 일꾼을 꼽는 6.1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죠. 앞으로 4년 동안 함양군을 이끌어갈 군수는 누가 될지 이번에도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대하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의 2항에 의하여 함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자, 이제는 그 공약을 상호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진병정 후보님의 8대 공약과 세부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재임 시에 키르기스탄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학생 복합도서관 건립은 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복합문화도서관 그리고 어린이 드림센터와 중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 TF팀 설치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 조직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팀이 있고 기업 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 사항에 와서 보면은 이 중요 사업 시행 전 주민 의견을 100% 반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한 가축 경매 방역센터 및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축협과 우리 군이 협의를 해서 아마 7월에 착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특산물 일면 일축제 개발은 제 전임 군수가 이것을 시행하다가 불합리해서 아마 폐기를 하고 제가 2개 내지 3개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 어르신 돌봄 사업 실시는 저도 재임 시에 이웃 어른과 아이들을 24시간 돌보는 그런 것도 지금 시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면은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포장만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위탁 영농 활성화 사업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복이 된다, 또 지금 현재 다른 것을 군청에서 하고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께서 이러한 공약을 개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현재 또 우리 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대 도의원을 할 때 3년간을 다니면서 함양군의 경상남도 교육청과 함양군 학생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국비 60억과 경상남도 교육청 60억, 함양군에서 대응투자,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30억을 해서 150억으로 짓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물론 전임 군수님께서 대응투자 30억을 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기 동안 확보가 되지 못하고 2019년도 함양교육지원청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120억의 학생도서관 예산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춘수 후보님께서 대응투자 30억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아서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학생도서관을 요구했던 이유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생도서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함양군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경상남도 교육 정책에 동등한 교육 도서관 운영에 대한 혜택을 수혜를 보게 하고자 계속 학생도서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는 단독 우리 함양군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4년간 준비하면서 인근 장수군, 남원군, 산청군, 거창군과도 많은 농업인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있지만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을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서 5개 군이 농업 집약적인 인력 집약적인 시기가 영농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농업인들은 손쉽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것 중에 스마트 축산 종합방역센터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 함양군의 종합방역센터 예산을 제가 도의원 때 갖다 줬지만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시장 계획도 만들어 놨었는데 4년 동안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다시 선거 때 와서 하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 1등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라는 것은 함양 군민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내부와 외부 모두가 저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고 확신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학생 도서관에 대해서는 학생 도서관에 60에 온 사항은 저는 듣지를 못했고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산단 경매시장과 방역센터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부지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돈을 축협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 쓰지 못하면은 거의 반납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부지가 해결 안 된 것은 어디가나 축산인과 축협과의 합의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다시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청렴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렴도가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보도를 봤습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구속이 되고 비리가 있는데도 이 청렴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그걸 찾아내서 골프 것을 찾아내서 처벌하면은 감정을 받아가지고 청렴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우리 함양이 어느 정도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재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함양의 주민과 공무원과 모든 삼위일체가 돼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춘수 후보님은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진병용 후보 1분 50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축산인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우시장과 종합방역센터 근처 창고들을 한 군데 모아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 2017년도, 18년도에 준비를 했던 걸 다 알 겁니다. 거기가 왜 선정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축산인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잘못 평가되었다는 겁니까? 잘 평가 나온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며 또한 조금 전에 서춘수 후보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적폐청산이라 하시는데 함양군의 적폐가 무엇이었는지
함양군의 적폐가 무엇이었기에 4년 동안 적폐청산으로 계속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야 하는지를 한번 알고 싶은데 답변 시간이 없어서 듣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자기 본분의 역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책임은 군수가 져야 합니다. 일은 공무원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위에서부터 지시만 받고 일을 한다면 누가 자기 역량을 펼치겠습니까? 일 잘하고 열심히 한 직원이 승진할 수 있고 대우받는 그런 공정한 함양군 공무원 체계가 된다면 우리 능력 있는 700여 공무원이 얼마든지 함양군을 혁신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자, 이제 상호 토론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서춘수 후보님께서는 지난 4년 전에 우리 함양 군민들께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단임을 하겠다고 TV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군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계약을 국민과의 계약을 깨고 다시 출마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서 후보님께서 퇴직 후 함양에서 선거에 출마하시면서부터 10수년간 함께 선거를 도운 분이 도의원 1년 하시면서 장의 양식장 지원을 받아 물론 의무기간을 지나고 매각하고 지금 건설업을 하시면서 1년 반 동안 다른 업체들은 한두 건도 수의계약을 못하는데 어찌 이 업체는 40여 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보도된 경천동지알 사건이 무엇인지 아는 사실이 있으면 밝혀줄 용의가 있으신지 저는 자칫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와는 무관하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 또다시 채용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는 얘기까지 소문이 파다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4년 전 제가 단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국민의힘 함양군수 후보 군민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와 할 일이 많은 서춘수가 다시 연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제가 다시 출마를 결심하고 지난번 국민의힘 군민 경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다시 국민만 믿고 다시 뛰겠다는 결심으로 이번 재선에 임해서 못다한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자라양식장을 한 저 척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척건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자라양식장을 매각했던 것은 아마 보조금을 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매각이나 그런 걸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공약에서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전임과 쭉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의 수의계약은 제도적으로 누가 하느냐?
언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변자들이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여 건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통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천 동지, 정말 하늘과 땅이 놀랄 일이다. 밝힐 의향이 없느냐. 저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보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에서 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건설공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경청 동지할 사건에 대해서 언론사가 잘못이었다면 법적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가서 내용을 확실히 검토한 후에 밝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5만을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천수 후보님 임기 4년 동안 우리 함양 군민이 약 2천여 명 줄었습니다. 4년 동안 2천여 명이 줄었는데 4년 동안 12,000여 명을 더 늘린다는 것은 우리 현재 함양 군민의 3분의 1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 인구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역대 군수님께서 한국하이바를 유치하면서 인구 5만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함양군은 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이런 공약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신지, 어떤 계산으로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 농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군수들이 또 시장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함양은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대기업인 쿠팡이 들어오고 현재 5월 말 준공인 세아 FS 식품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은 투자 선도지구가 되면은 많은 일자리가 창출함으로 해서 인구가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개념을 정주인구, 주민등록인구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구라고 하는 것은 유동인구도 있고 관계인구도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우리 함양에 뭔가 볼거리가 있고 관광이라든지 일거리 있으면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그러므로 해서 지역 경제가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업이 들어오고 근로자가 있음으로 해서 주택 건설이 되면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 5만의 것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울산 함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여러 가지 물류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또한 우리 함양에서 움직이고 있는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하초등학교, 유림초등학교 자건하고 살리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희중학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런 기반을 마련함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인구는 함양의 정주 인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이전 저희 함양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연간 300만이 넘습니다. 지금 유동인구를 우리 인구에 비교하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순수한 함양에서 거주를 하는 인구 4만 회복 정말 힘듭니다. 1년에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연간 자연 소멸 인구가 500여 명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인구로 채워갈 것인지 2021년 함양군의 출생아가 99명입니다. 지금 그런 이루지 못할 공약으로 국민을 해독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함양 청년기획단에서 토론회를 할 때 말씀하셨던 함양중학교 앞 회전교차로와 도로 확장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차량을 위한 시설인지 사람을 위한 시설인지, 또 한 가지 학교와 학교 사이 도로를 확장해서 넓혀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좁아야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함양중학교 앞 그 회전 로타리는 교통과 사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공단 전문기관에 다 의뢰를 해서 가능하다 이래서 한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은 함양중학교 앞에 도로가 2차선입니다. 출퇴근 시간 되면은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 구간만 인도가 있고 일부 구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니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분 가서 실측을 하고 또 현지 알아보고 이래서 3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출근 시간에는 가변 촬영을 해서 출근 시간에는 이쪽을 다니고 퇴근 시간은 이쪽을 다니는 그런 가변 차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지만은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문제도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주민 100% 반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100% 반영을 가능하겠습니까? 100% 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반영을 의견을 한다고 묻는다고 되어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다는 게 아니고. 공청회는 네, 거기에는 다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로타리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학상 회전교차로는 차량을 위한 시설이지 보행자를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것은 지금 서춘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의 이 출퇴근은 원활할 수 있겠지만 학교를 등하교하는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은 엄청난 위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앞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게 아니고 출퇴근을 위한 차량의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의 안전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다른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건널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속도 제한도 회전교차로에 건널목을 설치해서 신호등을 하면 신호등과 회전교차로 시도에 무슨 있는 차이가 건널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시공학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위성초등학교와 함양중학교, 제일고등학교가 밀접해 있는 학교와 학교 사이를 학교 부지를 편입해서 도로를 확장한다. 거기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 편입 부지는 충분히 한 차선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습권입니다. 학교 주변에 차량이 많을수록 소음도 많을 것이고 매연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학습권을 위해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속도 제한을 하면 됩니다. 속도 제한을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옆에는 스쿨존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토론에서 우리 서춘수 후보님께서 탄소 재료 함량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연 학교 주변에 매연을 내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게 학생들에게 좋겠습니까? 차량을 우회해서 다른 도로, 출퇴근 도로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규제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또 매연을 많이 품는 차량은 못 다니게 할 규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사용하고자 해서 내는 겁니다.
많은 재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피해를 줘. 우리 미래 세대에게 공부하는데 위해를 주는 시설을 왜 꼭 학교 밀집 지역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학습권이 아니고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학습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저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제 말씀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뒤에 우리가 행복주택이든 웰가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많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교통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도로를 저는 외곽으로 도로를 유도해서 내야 되지 학교와 학교 사이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맞을 겁니다. 또한 학교 뒤에 아파트 단지는 허가를 누가 해줬습니까? 그렇게 허가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 확장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저는 분명히 함양읍에 노외 주차장도 만들 것입니다. 지금 구시가지에 옛날 법에 따라 주차를 하지 못하는 주택들이 자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노외 주차장을 만드시고 노상 주차를 단속해야 합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 주차장이 된다고 도로를 안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노외 주차장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차량의 증가와 주차장의 증가는 좀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제안합니다. 우리 뒷 차량들 통행은 지곡 가는 길로 우회해서 내주는 게 타당하고 학생들의 학교 밀집 지역은 학습권을 보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병혜 후보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40초의 시간이 서춘수 후보께 남아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앞 도로와 또 회전 로타리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해왔고 또 교통관리공단이나 여러 기관과 같이 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이 늦어져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그게 로타리가 댐을 해서 함양 시내에서 지곡으로 가는 그 길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군수라는 사람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그렇게 할 군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 두 분 후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이 터전을 함께 이끌어갈 대표 일꾼을 뽑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함양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